중학교 1학년까지 플랜을 먼저 구체적으로 짜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 애는 원서를 보고 미교과서를 보고 그랬기 때문에 문법도 한 번 안 하고 어휘 학습도 안 했다고 중2, 중3 어머님들이 오세요. 옛날에는 중2, 중3 때까지 문법하고 어휘 안 한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는 고급 영어를 한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 점수 안 나옵니다. 가서 딱 깨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미교과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토론도 많이 하고 그렇게 외국살도 왔는데 영어가 1%밖에 안 나온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1까지 플랜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중2, 중3을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가 1차 마지노선이에요. 우리가 이제 현재 입시 영어다라고 얘기하면 다 아시죠? 수능하고 내신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수능은 올 초에 좀 말이 많았죠. 굉장히 충격적인 난이도였죠. 일반적으로 수능은 그 1등급 90점 이상이 4% 나왔던 것에 비해 본다면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좀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일단 입시 영어 중에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수능은 만만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도 아시지만 내신이죠. 이 내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죠. 신 중에 최고의 신은 뭐다? 내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신은 학교마다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건 주로 대학을 갈 때 이제 내신이 좋으면 수시로 많이 가고 내신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패자부활전인 정시를 통해서 수능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데 사실 뭐 수시에서도 보면은 수능 최저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능을 점수를 잘 맞아야 되는데 특히 작년도에 이제 의대를 가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대를 실패한 친구들의 대다수가 영어가 1등급이 안 나와서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대 가는 친구들 반드시 수능 1등을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찌됐건 입시 영어의 큰 축은 수능과 내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어려워진 이유는 뭐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유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텍스트를 보고서. 예전보다 지문은 쉬워졌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선택지 있죠. 1, 2, 3, 4, 5번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1번도 맞는 것 같고 2번도 맞는 것 같고 그렇게 굉장히 선택지가 좀 까다롭다 보니 본문 내용을 충실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친구들은 선택지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고 초등 고학년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어머니들은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토플하고 수능의 차이는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토플이 더 어려운 거냐 수능이 더 어려운 거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휘적으로 볼 때는 토플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휘가 되게 좀 다양하죠. 자연과학도 어렵고 또 인문 단어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부분을 볼 땐 토플이 어려운 건 맞는데 수능이 어려운 건 뭐냐면 수능 지문은 토플에 비해 짧습니다. 짧지만 정보를 다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반면에 토플은 길지만 쭉 읽으면서 거기에 정보를 다 줍니다. 뭐 컴마를 통해서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고 학생 스스로가 텍스트를 통해서 논리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머티리얼, 도구를 제공하는 게 토플이라고 한다면 수능은 그와는 달리 정보를 많이 주지 않고 학생 스스로가 논리를 만들어 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수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원문을 찾아보면은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 어떤 그 원서 중간을 뚝 띄워온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뒤 문맥이 다 잘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일단 사고력, 논리력을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토플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토플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부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굉장한 어떤 논리력,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측정 분야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저학년 단계에서는 토플이라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전반적 영어 실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하시고 수능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나중에 대학을 가실 때 내가 뭐 서울대학 가고 싶다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신이 전교에서 어느 정도 되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서울대학교 무슨과를 딱 썼어요. 그럼 학교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너보다 내신이 좋은 애가 거기 쓰려고 하기 때문에 너는 거길 쓰게 되면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모든 거는 내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시에는 이런 걸 알고서 좀 가시면 좋겠는데 특목고 영어 내신은 일반적으로 원서입니다. 특히 문학 원서를 주고 원서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고 에세이를 써야 되고 이런 게 이제 특목고죠. 그리고 지필 문제로는 어휘가 토플 수준 좀 더 어려운 어휘들도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어휘와 추론 문제 토플보다 훨씬 어려운 추론 문제들이
출제 내는 것이 특목고 내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학교들은 전반적으로 일단 인문학적인 원서를 많이 주면서 인문적 사고력을 굉장히 좀 많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특목고 내신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고는 문제 출제를 보면 수능을 모형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굉장히 유사하게 가능한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목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법의 비중이 크고 문법으로 변별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 서술형이라 그래서 나중에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됐을 때는 반드시 서술형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요걸 통해서 일단은 등급을 가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요즘 강남권 같은 경우는 특목고와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특목고를 갈 수 있는 자원들이 일반고에 남다 보니까 강남권 학생들 수준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내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도 좀 어려워졌고 내신도 좀 굉장히 어려워지는 추세가 현 입시 영어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영어학습 로드맵을 잡을 것인가 많이 궁금들 하시죠?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치고 들어가기면 진짜 하루가 다 가도 설명을 못할 텐데 최소화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를 가시게 되면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의 영어학습의 모든 건 수능과 일단 내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중학교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크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이후, 즉 중2, 3과 중1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중1과 중2, 3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볼까요? 중2부터 뭐죠? 내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요즘 한 번 정도 내신이 있긴 하지만 중2, 3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한 달하고 내신, 또 한 달하고 내신. 내신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그전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에 비해서 중1 이하는 내신으로부터 상당히 좀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학생의 영어 실력의 50, 60% 정도는 중학교 1학년 때 완성이 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고, 중학교 3학년까지 한 실력으로 사실은 고등학교를 버티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휘문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받았어요. 이 친구는 이제 성문 종합 용어도 거의 다 암기를 하고, 토플 단어, 탭스 단어 거의 다 암기하고, 수능도 거의 다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거의 중3 때 보면은 너무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 영어는 많이 할 시간이 없다. 이과니까. 수학과를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영어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계속 1등급이 나온다. 이유는 뭐냐면 이때까지 했던 실력, 특히 어휘 실력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하려면 여기까지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가면 다 열심히 합니다. 다 열심히 하는데 중학교 때만큼 시간 투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부에서 내신을 잘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중1까지의 실력이 거의 반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 플랜을 먼저 구체적으로 짜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원서를 보고 미교과서를 보고 그랬기 때문에 문법도 한 번 안 하고 어휘 학습도 안 했다고 중2, 중3 어머님들이 오세요. 그런 학생들은 그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옛날에는 중2, 중3 때까지 문법하고 어휘 안 한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는 고급 영어를 한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 점수 안 나옵니다. 가서 내신도 망하고 그렇다고 수능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죠. 딱 해놓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미국 가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토론도 많이 하고 그렇게 외국살도 왔는데 영어가 1%밖에 안 나온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특히 강남권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학습 자체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1까지 플랜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중2, 중3을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까지가 1차 마지노선이에요. 그런 점에서 초5, 6시기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짜놓고 보시면 초5, 6이 해야 될 게 조금 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5, 6 때 문법을 하지 마라.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초5, 6 시기에는 일단은 문법을 일단 입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요즘엔 중학교 1학년도 내신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내신 별로 들어가지도 않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다 보니까 내신에 의해서 아이가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내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이유는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좋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축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면 굉장히 스포트라이트 받고 선생님들의 관심도 받고 그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어쩌면 문법을 입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3, 4학년 때까지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말이 감으로 하고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부터 명확히 따지면서 해석하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5, 6학년 때부터 변화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5, 6학년 때부터 감으로 하기보다는 꼼꼼하게 따지고 이게 왜 여기 이런 말이 왔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5, 6학년 시기부터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학고교에 대한 고민입니다. 고교 선택은 나중에 중학교 3학년 때 하시게 돼요. 중3 때 하시게 되는데 그럼 3학년 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영어 로드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고교 선택을 고민하고 결정해야 된 이유는 이때부터 뭐냐면 영어 로드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특목고를 가겠다.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원서도 봐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라이딩도 해야 되고 이런 게 할 게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강남 일반고 쪽으로 간다고 할 땐 굳이 라이딩까지 할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수능 중심 약간 조금 높은 수준 그 정도만 하자고 좀 바뀝니다. 문법 중심으로 가자는 식으로 로드맵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 6학년 시기에는 고등학교를 어디를 갈 건지 대략적으로 이제 감을 잡으시고 중1 지나시면서 좀 더 명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정보도 얻으셔야 되고 그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하고 시간 있으면 만나셔서 또 정보를 얻으셔야 되고 또 아이 입장은 되게 중요하고 아이들이 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5, 6학년부터는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 어느 정도 완성된 친구들은 탄탄한 친구들은 중2, 중3에서 보면은 조금 하면서 점수가 점프되는 게 축축축 늘어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중1이 돼서는 일단 토플에서 수능으로 넘어가는 수능과 내신에 대한 입문을 위한 그런 단계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2부터는 본격적인 내신을 하시게 되고 중학교 3학년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고 그 고등학교에 맞는 영어 학습을 1년 동안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1, 중2, 중3이 돼서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어떤 영어 부분이 명확해져요. 그냥 같은 중등부 이건 아닙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3부터는 뭐라고 보시면 되죠? 중3부터는 고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학고등학교 끝난 친구도 이때 고등 준비를 하지만 진학고등학교에 대한 고민이 끝나지 않은 분들은 계속 헤매는 게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도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학고에 대한 고민 시작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시려면. 그래서 준비가 미리 된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서 좋은 내신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이때부터 탄탄하게 좀 준비를 해 오셔서 그런 어떤 시행착오가 없도록 좀 준비를 단계별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단계를 위해서 요 초 5, 6대 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초 5, 6대부터 또 한 가지 변화는 뭘까요? 여기 쓰진 않았지만 영어가 더 이상 메이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 5, 6대부터는 더 이상 영어가 메이저가 아니고 어떻게 되죠? 수학, 국어를 잘해야 되는 거죠. 입시는 수학, 국어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담삼아 옛날에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수학, 국어로 대학을 가고 먹고 사는 건 영어로 산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요즘에 영어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영어도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가 요 시기에는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가 어떤 그 하나의 주요 과목에서 일반 과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로드맵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 4학년 그럼 무엇인가? 4학년의 요즘 특징은 보니까 한 2, 3년 전부터는 뭐냐면 4학년에서부터 이제 점점 이 5, 6학년 커리큘럼을 갖다가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초등학교 4학년은 초등 고학년 학습, 즉 입시영어 입문을 위한 어떤 브릿지 단계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학년이 굉장히 좀 애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4학년 시기고 3학년은 아직은 이 단계와 좀 거리가 있는 시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정리하면 고등학교 영어 실력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실력으로 버티는 것이다. 고등학교 가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변별이 나는 거는 중학교 때 기본 실력입니다. 실력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친구들이 가서 등급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중학교 1학년까지 최소한 어휘학습 토플어휘까지 해놓으시는 거, 성문 종합영어까지 완성된다면 극상위권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별 학습 큰 어떤 목표들을 갖다 잘 이해하고 계신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